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볼 페이지, 자 688페이지, 자 근현대사 심화이론 독립협회의 활동과 대한제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말의 거의 후반까지 이제 슬슬 우리가 오가고 있고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오늘도 배우게 됩니다. 자 큰 일본의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자 일본의 독립협회 창설 배경, 자 열강의 이권침탈 밑줄, 열강의 이권침탈, 자 열강의 이권침탈 이꼬르 무조건 여러분들 아간파천이 시작이 됩니다. 자 96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파천하게 되죠. 그것을 아관 파천이라고 하고요. 자 시험 문제에서 아관 파천이 나왔다, 무조건 이권침탈. 이권이 뭐야?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을 누구한테? 다른 나라한테 빼앗겼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권 침탈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러시아 공사관을 피신하는 순간 러시아한테 뭔가 이권을 줄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가 이거에 대해서 뭐 할 수밖에 없다? 반발할 수밖에 없다. 야, 너 왜 러시아만 잘해줘? 우리도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뭘 내세울까, 여러분들? 최국 대우를 내세우게 되겠죠. 자, 최국 대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 뭐의 원리? 이익 균점의 원리. 나만 잘해줘가 아니라 다 같이 잘해줘. 이것이 이른바 최국 대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간파천 이꼬르 이권침탈. 그렇죠. 그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주된 타겟이 러시아가 되고, 러시아에 대한 타겟으로서 이른바 독립 협회가 만들어지게 된다. 자,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미국의 주요 정계 인사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누구를? 서재필을 불러드립니다. 자, 서재필을 우리 배웠죠? 접신정변이 실패하고 나서 어디로 갔다가? 일본을 갔다가, 일본에서 김옥균하고 박용호는 거기 남았지만 그 누구냐 서재필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새 장가를 들어서 새 집안을 여러분 꾸민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활동을 하다가 고종의 부름을 받고 96년도에 돌아와서 자, 뭘 만듭니까? 독립신문을 먼저 만들고 독립협회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에 여러분들 순서 문제를 물어보면 당연히 뭐가 먼저다? 독립신문, 그 다음에 독립협회. 알겠죠? 오케이, 하나 체크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고종의 끊임없는 이제 그 요구, 고종한테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서재필 중심의 이제 독립협회가 요구를 해요. 돌아와라, 컴백해라. 고종이 이제 어디로 돌아오게 되고? 경운궁이죠. 경복궁 아니지? 덕수궁, 여러분 덕수궁. 경운궁이라고 하는 덕수궁으로 돌아와서 고종이 그 뒤에 여러분들 자,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자,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대한제국의 이제 선포 이후에 여러 가지 개혁들이 쫙 진행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반대로 이제 누가 의해서 독립협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쫙 진행이 된다. 그래서 대한제국과 독립협회가 공존하면서 어떻게 대립하고 어떻게 함께 갔는지 그 내용을 제가 도식을 따로 그릴 테니까 여러분들 따로 필기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갑니다. 그래서 독립협회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뭐가 열립니까? 자, 만민공동회가 열립니다. 만민공동회가 열리는데 이 만민공동회를 첫 번째 주도했던 사람은 바로 독립협회의 처음에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자, 서재필이 되겠다. 서재필이 여러분들 아무래도 미국물을 먹어서 그런지 고종이 여러분들 주장했던 자 전제 군주 정 또는 전제 군주 제, 이거에 대해서 바로 반발하게 되고요. 자, 고종이 뭘 반대합니까? 전제 황권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갑니다. 전제 황권이 뭐야? 여러분들 이제 고종이 뭘 선포했어? 황제국을 선포했으니까 왕권이 아니지? 황권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른바 황제국을 선포했기 때문에 고종은 더 이상 왕이 아니고 뭐가 되는 겁니까? 황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제 왕권 거부가 아니라 전제 황권 거부가 되겠다. 거부하게 되고, 이거와 이제 서재필과 누구간 대립 속에서, 고종 간의 대립 속에서 서재필이 강제 추방당합니다. 자, 이 모습을 봤던 독립협회의 또 다른 회장들이 안 되겠다. 우리 기본적으로 고종과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이겠다 해가지고 자, 그 뒤에 관민공동회를 열게 됩니다. 관민공동회. 근데 고종이 관민공동회 모습을 보자 독립협회가 기존의 전제군정을 거부하는 모습보다는 뭔가 자신의 전제군정과 조금 뭔가 함께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 쪽에서 대신을 하나 보내줍니다.
그 당시에 총리 대신이었던 여러분들 박정양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럼 도대체 당시 관민공동회는 어떻게 진행된 거냐? 자, 이거는 윤추호 남궁옥 중심이고요. 자, 이들은 전제왕권을 거부하다가 쫓겨난 누구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서재필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전제 황권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 이른바 독립협회 회장이었던 윤추호와 남궁옥이 자, 종로 여러분들 넓은 광장에 10,000명의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자, 올라가서 연설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독립협회 회장 윤추호하고 여기 계신 분은 남궁옥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정부와 어떤 개혁을 이어가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정부 측 관리였던 당시 총리 대신이었던 누가 올라와서 연설을 해주겠습니까? 두 번째로 누가 연설을 해주겠다? 박정양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연설을 해주겠다. 자, 박수를 맞이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만명 박수를 따닥 친 거지. 그리고 이제 이 둘이 내려가고 나서 두 번째 인사로서 박정양, 총리 대신이었던 박정양이 딱 올라와서 연설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뭘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국가, 그렇죠? 국가를 대표하는 이름으로서 고종 황제의 부름을 받고 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정치를 하려고 하는 정부의 개혁 대신입니다. 하고 연설을 따닥 치고 났어. 박수 받았겠죠? 그리고서 상상도 못할 인물이 세 번째로 올라가서 연설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당시에 백정 출신이었던 박성춘이 올라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백정이면 올라가면 안 됩니까? 이미 2년 전에 과거개혁 때 신분제 폐지된 거 아닌가요? 생각해봐. 신분제가 오늘 폐지됐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날 백정이 지나간 양반한테 형씨 탁 이럴 수 있어 없어? 없겠죠.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러니까 여전히 백정에 대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신분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백정이 여기에 선다, 공식적인 연설을 쓴다, 상상도 할 수 없던 이야기였던 것이죠. 딱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런 아주 감동의 연설을 하는 거죠. 저는 대한이 가장 무지몰각한 백성이다. 하지만 충군,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다. 충군이 뭡니까? 충군, 뭐야? 임금께 충성하고, 애국 뭐야? 애국. 나라를 사랑한 마음은 대강 알고 있다. 라고 연설을 딱 치고 나니까 여기 앞에 있었던, 종로 앞에 10,000명 정도 몰려있었던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완전 흥분의 도가니에 빠진 거예요. 박성춘 이러면서 분위기가 한참 고조되었죠. 그 과정 속에서 정부와 여러분들 당시 독립협회 사이에서 헌의 6조가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헌의 6조를 누구한테 보여줌으로써, 고종한테 보여줌으로써 대한제국을 이끌고 있었던 누구 입장에서도, 고종 입장에서도 헌의 6조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날 밤에 누가 들어가 버리냐면요, 자, 보수파 관료 대신들이 이른바 올라가서 자,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자, 익명서를 가지고 들어간다. 익명서는 뭐야 이게? 익명서가 뭐야? 야, 너는 왜 이렇게 말이 없냐 오늘따라. 익명서가 뭐야? 수업 안 한다? 익명서가 뭐야? 빨리 얘기해. 익명서가 뭐야? 익자가 그러면 숨을 익자잖아요. 이름이 숨겨진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그쵸? 이 글을 누가 썼는지 확인할 수 없는, 그쵸? 그 글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누구한테 보여준 겁니까? 고종한테 보여줬던 거예요. 봐라, 이 내용이 뭐냐? 지금 이 독립협회의 두 번째 흐름이라고 하는 윤추호, 남궁옥 등이 자, 박정양 또는 누구를, 윤추호를 대통령, 즉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의 6조는 결코 전제 황권을 옹호하려는 그런 그런 흐름이 아니라 윤추호 또는 박정양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고종이 익명서 내용을 보고서 휘카닥 해버린 거죠. 그래? 그럼 뭐야? 그럼 헌의 6조 이거는 나 고종을 속인 거 아니야? 해서 이게 그 유명한 익명서 사건이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고종이 자, 뭘 이행하지 않겠다, 헌의 6조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여러분 다시 뭐가 몰리겠어요? 다시 뭐가 열리겠어? 독립협회 중심에 자, 만민 공동회가 다시 열리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보수파 대신 처단. 뭐를 올린? 고종한테 익명서를 올린 보수파 대신 처단. 여러분, 그리고 뭐 이행? 그렇지, 헌의 6조 이행을 요구하는
이런 여러분들 집회를 하게 되고요. 고종이 이거에 대해서 완전 빡쳐가지고 여러분들 자 뭐를 보냅니까? 보부상으로 구성된 황국협회 보부상으로 구성된 황국협회를 구성해서 여러분들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독립협회 여러분들 이른바 불과 몇 년 뒤에 이렇게 해산하게 되고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돼서 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나서 고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 대한국 국제를 선포하면서 황제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천명하게 된다. 자, 여러분들 독립협회하고 대한제국이 따로인 건지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동시대 협력과 여러분 공존과 서로 갈등하는 관계를 시험에서 물어본다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대한제국이 끝나고 독립협회가 아니라 뒤집어서 독립협회가 끝나고 대한제국이 아니라 이 두 개는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자 언제 만들어져서 96년에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96년에 만들어져서 99년까지 진행이 돼요. 근데 여러분 고종이 돌아와서 97년에 뭘 선포하니까 자 그럼 여기에 좀 주황색으로 썼던 이거 대한제국을 선포하니까 그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종의 대한제국과 독립협회가 뭐 하는 기간이다? 서로 공존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대한제국, 독립협회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다. 이게 여러분들 누구와 누구 간의 갈등?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간의 갈등이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 좀 역사를 너무 쉽게 보지 말고 좀만 생각해 보면은 고종은 너무 좀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보수파 대신들이 익명서 가지고 와가지고 야 이거는 박정희 또는 윤치호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헌의국조가 이거 이행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고종이 휘까닥 해가지고 뭐야 이 새끼를 나 물러봤어? 이거 아닙니까? 이상하지 않아? 굳이 병신이야? 아 병신은 맞아.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인물들 잘 욕 안 하려고 그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일본이잖아. 근데 우리 측에 대해서 욕을 안 하려고 하는데 고종과 명성황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패망한 것에 대한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그게 없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 들은 반드시 책임이 있는데 그 고종이 여기서 휘까닥 펴네? 고종이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고종은 도대체 왜 이거를 따랐을까? 고종이 이거 익명선지 몰랐을까? 알았죠. 헌의옥조 누구보다 고종이 잘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행하겠다고 한 거야. 왜 고종을 휘까닥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이 독립협회 여러분 주된 타겟이 누구입니까? 누구의 이권을 막는 겁니까? 러시아야.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 저지. 한라은행의 폐쇄. 러시아 군사 그 교련단의 철수. 우리 다 교재에 있는 것들. 주된 타겟이 여러분 누굽니까? 러시아야. 근데 이거를 러시아를 너무 밀어내려고 하니까 고종 입장에서는 되게 화가 났던 거예요. 왜?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뵌 걸 자세히 떠올려봐.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자세히 한번 떠올려봐. 지금 고종은 여러분들 누구 내각의 중심에 있었습니까? 친러내각의 중심에 있었지. 그런 상황에서 친러내각에서 고종과 명성황후가 이끌어가다가 친러내각의 중심에 있었던 명성황후를 죽인 사건이 을미사변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그러니까 결국 일본을 막아낼 수 있는 건 누구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야? 러시아지. 자, 청일전쟁이 있고 나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연 배우가 세 나라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청, 러, 일. 근데 여러분들 청일전쟁에서 누가 패배함으로써 청나라가 패배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연 배우 중에서 누가 떨어나간 거야? 청이 떨어나가. 지금 주연 배우 누가 남은 거야? 러시아 일본만 남은 거잖아. 그러니까 고종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 게 일본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누구밖에 없는 거야? 러시아밖에 없는 거야. 근데 독립협회가 누구만 겁나게 욕하고 있는 거야. 러시아만 겁나게 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종 입장에서는 아이 멍청한 새끼들 좀 정도껏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가 러시아가 나 미워하면 어떡해. 러시아 끌어들여가지고 일본 막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생각에 대해서 누가 이제 발목을 잡게 되는 거야. 독립협회가 발목을 잡게 된다고 하니까 이른바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 그 레파토리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냥 고종이 휘까닥 가지고 해산시킨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종은 끊임없이 누구하고 연계를 하려고 한다? 러시아하고 좀 연계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그거 체크해 주시고 자 그래서 자 1번 발표 열강의 이권 침탈.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라고 한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뭐? 무조건 아간파천이야. 무조건 아간파천.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 자 밑줄 아간파천을 계기로 정동구락부가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였던 정동구락부 별표 밑에 실력올리 별표 정동구락부는 그거예요. 서양과 좀 친했던 애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러시아 쪽이나 미국과 좀 친했던 애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친미계 인사들을 정동구락부라 그러면 그래요. 그들의 이제 사교 모임.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뭐 스터디 같은 걸 구성했는데, 스터디가 사람들이 모여 보니까 다들 미국 해외여행 좀 갔다 온 애들인 거야. 미국에서 좀 친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 애들 정동구락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과 좀 친하게 지낸 애들, 러시아와 좀 친하게 지낸 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정동구락부라고 합니다. 요거 그러면 2017년 여러분들 4월 국가직 문제 나왔었죠. 우리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때 정동구락부가 등장해서 얘네가 갑신정부를 주도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었단 말이야.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 자, 그럼 이번에요. 러일협정의 체결 발표. 요거는 지금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최근에 했던 근현대사 심화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 딱 이틀 꼽으라면요. 지난주에 했던 거. 독립운동, 가보게요. 청년연지. 그리고 오늘이 두 번째로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 두 번째 시간에. 그럼 첫 번째 시간이 별거 아닙니까? 물론 중요하지. 근데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여러분들 국권피탈 과정은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어 못했던 국권피탈 과정의 모든 순서 문제를 다 해결할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두 번째 시간에는 졸면 안 돼. 첫 번째 시간 마찬가지고.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보기로 할 거고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실력원력의 사료배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자, 2번 발표. 독립협회 창립. 자, 서재필의 컴백과 윤치호 등이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개화지식인과 관료 및 시민계층 등 각계각층의 신흥 사회 세력을 배경으로 하여 발족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신문이 오른쪽 그림 체크. 이거 한번 읽어봐요 라고 했더니 문심릿독 이렇게 있더라. 곤란해. 독립신문. 오른쪽부터 한번 읽어야겠죠. 그렇죠? 자, 사료배기 발표 하나 쳐주시고. 자, 거기서 여러분들 체크해야 될 게, 자, 밑에 양가로 3번에 독립협회 활동과 만민공동의, 자, 첫 번째 빛을 독립문을 세우고. 이거 뭐 모방한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 그 당시 영어문 자리에 여러분들 뭘 했다? 프랑스 개선문을 모방하여 뭘 세웠고? 독립문을 세웠고. 그 다음에 독립관으로 개수하였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독립협회 세 가지로 목적이 있는데요. 자, 2번 자주국권운동 네모. 그 다음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 자유민권운동 네모. 이게 독립협회 3대 강령이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강개혁운동 네모. 자, 보세요. 이번에 맨 윗줄 다시 올라오셔가지고, 자, 밑줄 만민공동의 개최 연도 한번 체크하고 갈까? 자, 98년부터 이른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요. 대한제국 여러분들, 자, 97년에 하게 되고, 대한국 국제 여러분들 1899년 아닙니까? 그렇죠? 연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여러분 바로 만민공동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뒤야? 96년 만들어졌으니까 2년 뒤가 되겠지? 그리고 99년에 강제 해산당하는 거지. 그렇지? 그 강제 해산당함과 동시에 고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황제권을 전 세계에 선포하게 되고, 그걸 뭐라고 한다? 대한국 국제라고 한다. 그럼 대한국 국제가 뭐예요? 대한제국의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헌법? 대한제국의 헌법을 대한국 국제라고 한다. 자, 그럼 그래서 자, 거기 보십니다. 니은 발표. 자주국권 운동의 확대. 자, 두 번째 밑줄. 러시아의 저령도 요차 조고 저지 한러은행 폐쇄. 자, 타겟 대상이 주로 누구라고 여러분들? 러시아. 절대 잊지 마. 러시아. 사료부 기록 확인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자유민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니은 밑줄. 국민참정권 운동. 갈고 쓰세요. 의회 설립 운동. 그래서 당시 조선의 백성들, 조선의 국민들과 함께 뭘 하겠다?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료벽에 체크해 두시고. 자, 자강개혁 운동의 전개. 자, 기억 밑줄. 관민공동의 개최. 윤치호 동그라미, 박정학 동그라미. 박정학이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독립협회 인물은 아니지. 박정학이 여러분 어디야? 도식을 잘 봐봐. 박정학이 여러분 어디 측 인사예요? 정부 측 인사라고. 그래서 총리 대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종이 이렇게 보내준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박정학은 여러분들 독립협회 인사가 아니라 어느 측 인사라고요? 정부 측 인사야. 여기 색깔별로 이렇게 도식을 그리면 되겠지? 내가 그린 대로. 자, 이들을 중심으로 만민공동의 정부 대신들을 참여시켜 관민공동을 개최하였으며 헌의옥조 발표. 자, 밑에 사료벽의 발표. 요 사료를 주어지고 나서 다음 중 무슨 활동을 물어본다? 독립협회 활동을 물어본다.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하고 무지몰각한 백성이다. 배운 것이 없다. 하지만 충군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가 아까 스토리텔링을 풀었던 그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헌의국주 발표. 첫 번째 주 발표. 외국인에게 기대지 아니하고 관민이 합심 협력하여 전제왕권을 공고히 할 것. 황제권을 공고히 한대요. 그럼 이거는 서재필이 주장한 거야? 아니면 윤추호 남공이 주장한 거야? 그렇지, 윤추호 남공이 주장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전제왕권을 어떻게 할 거, 여러분들? 공고히 할 것. 뭐의 옹호? 전제왕권의 옹호라는 걸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런 거는 살아나왔을 때 여러분 그냥 푸는 거야. 틀리면 안 되시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 자, 중추원 밑줄. 우리 중추원은 언제 등장했어? 진짜 심한 때 배웠잖아. 가보기 몇 차야? 1차가 여러분, 이 가보기 1차 때 여러분 군국기무처가 설치가 되면서 교정청이 폐지가 됐고, 그리고 이 1차 때 군국기무처가 2차 때 폐지가 되면서 뭐가 설치가 되고? 중추원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 중추원이 이거야. 알겠습니까? 중추원. 그래서 가보기 2차 때 중추원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발표. 재정은 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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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지부. 그거는 이제는 국가의 재정을 어디서가 아니라 탁지 아문이 아니라 탁지 부에서 하자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물어보자. 너네가 대답해봐. 갑신정변 어디서 재정을 일어나? 어디? 호조. 가보개혁은 어디? 탁지 아문. 독립협회는 어디? 탁지 부. 알겠지?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 니은 별표 중추원 관제 반포 밑줄 관선 25명, 민선 25명. 이게 무슨 운동이라고요? 의술운동. 그래서 중추원에서 국가가 뽑은 사람들도 거기에 참가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대표 25명도 뽑아서 국가 측 관리와 국민들 25명의 관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뭘 하자? 정치를 하자. 이 의회를 구성하자. 이게 의회 설립 운동이죠. 그렇죠? 설립되진 않았지만 실력 올리기 체크해 주시고. 이거 너무 눈부신데? 눈 안 부셔요? 괜찮아? 선생님 카메라는 잘 들어와요? 너무 환하게 비춰지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 그래? 여기 막 비춰지지 않아요? 어떻게 괜찮아? 비치지? 야, 왜 이걸 얘기해줘? 지금 얘기해줘. 비치는데? 잘 비치네? 그러네? 좀 유명한데? 자, 보자. 4번에 독립협회 해산. 자, 원인. 입헌군주를 추구하였던 독립협회 활동은 보수 관료 세력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보수 세력은 독립협회가 박정양 또는 윤추호를 대통령으로 하여 공화정을 추구한다는 모함이었으며, 임명수 사건 발표. 고종여러분 누굴 보내서? 칠판. 누굴 보내서? 황구협회를 보내서. 여러분 근데 보는데 괜찮아? 이상하지 않아? 여러분들 복습 동영상이나 여러분 이 파트 다시 한번 볼 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거 뭐지? 여러분 그거 뭐지? 인강 수험생들 볼 때 불편하지 않을까? 괜찮아? 어때? 좀 더 어떤 거 같아? 좀 애매해? 나 안 보이니까. 나 보이냐? 아, 그래? 나도 잘 보이고 햇빛도 잘 보이고. 그래? 알겠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그래서 뭘 동원해서? 보부사로 구성된 뭘 동원해서? 황구협회를 동원해서 결국 이제 강제 해산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사료배기 발표. 여러분 그래서 복습하실 때 여러분들 요 도식으로서는 공부하시면은 대한제국과 독립협회 갈등 관계를 잘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럼 그래서 3번의 별표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대한제국의 탄압과 독립협회 해산. 자, 1번 밑줄 황구협회와 군대를 이용하여 결국 했고, 황구협회 위에 쓰세요. 자, 보부상. 얘들아, 지난주에 우리 경제사 종강했잖아. 근데 성종호우라고 하는 친구가 글을 안 올렸더라고. 경제사 별로였나 봐. 경제사 별로였어 얘들아? 별 재미없었나? 안 올렸더라고. 대신 기대고 하루에 실시간으로 1시간마다 들어봤거든? 근데 그걸 올리지 않았어. 그치? 듣고 있는 사람 좀 올려줘. 자, 밑줄 황구협회의 군대를 이용하여 결국 강제 해산시켰다. 다음 페이지 사료배기 별표. 자, 밑에 실력 올리기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실력 올리기 여러분들, 자, 거기 홍종우 별표.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홍종우를 알고 있다. 좋아. 여러분들 우리 갑신정변의 급진기아파 인물들 중에서 일본으로 망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이 있죠. 자, 박영효는 여러분들 일본에 남으면서 그 뒤에 완전 친일파로 전향하게 돼요. 전하게 되고, 서재필은 어디로 건너간다?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이때 들어와서 뭘 만들게 되고 독립협회를 만들게 되고. 근데 김옥균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인물 싸움에 나올 수 있는 걸쭉한 인물 아닙니까? 자, 김옥균은요 그때 완전히 여러분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일본계 인사들한테 아주 이제 거의 뭐 비판의 대상이 돼요. 병신, 지고 와가지고 뭐 잘한 거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그때 일본계 인사가 여러분들 김옥균을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실패하고는 왔지만
그래도 네가 조선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무언가 기록으로서 남겨지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른바 일본에서 뭘 쓰게 되고 갑신일록이라는 책을 거기 쓰게 돼요. 그럼 뭘 쓰게 된다고? 자, 갑신일록이라는 책을 쓰게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른바 14개조 개혁정강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걸 쓰고 나서 다시 한번 김옥균은 국내로 돌아와서 뭔가 이제 그 재기 컴백을 하기로 준비를 했던 건데 그래서 김옥균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일본에 있다가 자 산둥반도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김옥균의 여러분들 이 움직임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고종이 산둥반도에 자객을 보냅니다. 자객을 보냈는데 김옥균이 이른바 이제 산둥반도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가 당시 우리 측 사람을 하나 만들어요. 그 사람이 홍종우예요. 거기 써 있는 홍종우인데 이 사람이 김옥균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홍종우가 김옥균의 식견이나 김옥균의 여러 가지 그런 지식에 김옥균 탐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홍종우와 함께 이제 김옥균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려고 하려던 며칠 딱 전날 김옥균이 여간 숙박에서 호텔에서 자고 있었는데 홍종우가 여러분 총을 빼가지고 김옥균을 쏜 겁니다. 이 사람이 고종이 보낸 자객 홍종우였던 것이죠. 그래서 홍종우에 의해서 이른바 피살을 당하고 김옥균의 시신은 국내로 옮겨져서 고종이 김옥균의 목을 베어버리고 그 목을 여러분들 양화진 앞에다가, 양화진은 그 서울로 들어가는 나루터예요. 굉장히 큰 나루터야. 거기 노량진 같이 큰 나루터야. 거기다가 김옥균 목을 탁 걸어놓고서 역적 김옥균 효수 딱 걸어버린 것이죠. 이거 뭐야? 일발백기를 삼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김옥균은 누구에 의해서 고종이 보낸 자객에 의했던 홍종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독립협회 의의와 한계. 자, 한계 별표. 모의라는 거 여러분들 자 밑줄 민중을 바탕으로 함께 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한계 보시면 자 밑줄 주로 러시아, 프랑스, 독일. 자, 러시아 할 때 러 동그라미, 프랑스 할 때 푸 동그라미, 독일 할 때 도 동그라미. 러프독 누구 애들? 뭘 주도했던 애들입니까? 삼국간섭 아닙니까? 그들을 주도했던 즉 러프독에 대해서는 러프독이 우리나라의 이권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야. 야 꺼져. 절대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다음에 거기 보세요. 자. 영, 미, 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자, 러시아, 프랑스가 우리나라의 이권을 가져가는 것은 결사반대예요. 얘네들이. 특히 물론 타겟이 주로 누구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러시아긴 하겠지만 근데 반면에 영국, 미국, 일본이 우리나라 이권을 가져가는 것에서는 나름 적극적인 찬성하는 모습을 보여요. 특히 여러분들 황당한 기사가 뭐냐면은 독립신문 몇 년 며칠에 있는 그런 일자 기록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나와요. 자, 이 나라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기억. 이 나라는 자 신사의 나라이니 그들한테 이권을 많이 우리가 몰아줘서 러프독이 우리나라 이권을 가져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자, 기억. 이 나라 누구일까요? 쉽잖아. 신사의 나라래. 어디야? 영미일 중에 어딜까? 우리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들어온 새끼 목욕을 안 하지만. 그치? 네, 그래서 이른바 이 나라는 영국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 이게 애매한 거야. 포지션이 아니 우리나라 이권을 가져갈 거면 다 반대하든가. 그것도 아니야. 이쪽은 반대이지만 이쪽은 적극적인 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의 한계라는 얘기야? 독립협회 한계라는 얘기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럼 제가 그 내용을 담아놓은 거예요. 사료배기 별표. 그렇죠? 저는 영국을 여러분 예로 들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독립협회가 우리의 이권을 어떻게 하자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주자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복습하기 좋도록 제가 밑에 실록 올리기 정리해놨습니다. 별표를 치세요. 자, 중심인물 서재필 밑줄. 자, 그 다음 밑줄 윤치호 남궁원 밑줄. 구분 보이세요? 서재필은 뭐 거부? 전제 군주정한 거부. 윤치호 남궁원 여러분들 뭐의 협조? 정부와 협조. 그 아래 밑줄 전제 황권 기반의 개혁 추진. 칠판 맞나요? 그렇지. 요 노선과 윤치호 남궁원 노선과 서재필의 노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요걸 제가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거로 공부를 조금 해두시면 되겠다. 자, 이제 밑에 대한제국 얘기 좀 합시다. 대한제국이 시험 문제 하면 제일 쉬워. 간단해. 하나만 기억하면 돼. 황제권 강화. 오로지 황제권 강화. 모든 타겟이 이 사람이 황제권 강화에 치중해 있어요. 참 시대 역행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나라는 다 공화정으로 가네 마네 이러고 있는데, 난 개인적으로 고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 좋아하지 않는 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1번의 밑줄 고종의 환군과 대한제국의 선포. 자, 거기에 첫 번째 줄에 경운궁으로 돌아옵니다. 경운궁 발표.
이거 시험 문제에서 경복궁이라고 한번 나왔어요, 여러분들. 어디로 컴백했다? 경운궁으로 돌아왔어요. 경운궁이 지금 덕수궁이지. 황궁하였다. 황궁 직후의 고종은 신법과 구법을 절충하여 이른바 여러 가지 걸 준비하는데요. 자, 이른바 법을 만드는 기구 밑줄 교전소. 그다음 여러분들 역대 왕들의 여러분들 역사를 기록한 기록, 역사할 때 사자 사례소. 그다음에 연호를 고치죠. 자, 광무별표. 그래서 대한제국의 개혁을 무슨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까?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구단에서 원구단 가르고 쓰세요. 환구단이라고. 원구단이 여러분 곧 환구단이야. 환구단. 한이 아니라 환장하겠네 할 때 환자야. 환구단에서 황제로 즉위하게 된다. 국호를 대한제국이라고 선포하게 되고. 자, 밑에 실력 올리기 체크해 두시고. 자, 광무개혁의 성격. 자, 칠판. 이거 뭐야 이거? 옛것을 근본으로 하면서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하자? 참고하자. 이거 뭐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도 이거는 서기. 자, 이거 원칙 안에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제 자, 칠판 몇 년? 연도 체크. 1899년. 그렇죠? 제정하여 전제 황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자, 사료벽의 별표. 여러분들 거기 사료의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대한국 국제라 써 있지. 그게 안 나오는 거야. 다음 중 제시된 자료를 읽고 요거와 연관이 있는 개혁을 모르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딱 보니까 너무 뻔하지 않아? 대한국 대항제는 무슨 권리를 가진다. 대한국 대항제는 무슨 권리를 가진다. 대한국 대항제는 무슨 권리를 가진다. 이거 절대 까먹을 수가 없겠지, 얘들아. 사료 한번 확인해 두시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는 뭐 강화라고요? 황제권 강화라고. 그렇죠? 자, 광무개혁 내용을 봅시다. 첫 번째 정치개혁. 자, 밑줄 전제군주제. 저는 전제군주정이라고 썼죠. 상관없지? 똑같은 거지. 뭘 강화시키는 거야? 왕권이 아니라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거지. 그렇죠? 체크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밑줄.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집중된다. 세 번째 발표. 입헌군주제 설립하는 누구와 대립하였다? 독립협회와 대립하였다. 넘어감. 자, 군대개혁 보세요. 자, 군대개혁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더 정리할 건데요. 자, 시위대 발표. 시위대. 서울에 시위대를 위해 쓰세요. 중앙의 시위대. 여러분 그리고 지방의 무슨 대? 진위대. 그렇죠? 이거 바꿔서 한번 나왔었지 이거. 중앙의 진위대, 지방의 시위대 바꿔서 한번 나왔었죠?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교 양성을 위해서 밑줄 무관학교 설립해요. 장교 양성을 위해서 무관학교 설립하고요. 그다음에 원수부 설치 발표. 원수부 하나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내부에 뭘 설치합니까? 육군 헌병대 하나 체크해 두시고. 여러분 원수부 할 때 이 원수가 뭐야? 너는 우리 부모님의 원수 이건가? 이 원수라는 건 국가의 통수권자를 원수하는 거죠. 황제권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단어만 봐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 별표. 제국인문사. 노량진 수험서 중에서 경찰, 다른 직렬 공무원 다 포함해서 제국인문사가 들어가 있는 책은 제 하나예요, 여러분들. 나오길 바라야지. 대박이지 얘들아, 그치? 자, 제국인문사. 자, 익자라면 익자가 이 익자지 뭐 이거. 숨길 익자 여러분들. 제국인문사. 여러분 그래서 고종의 비밀첩보 기관인데 여러분 이들이요 신문사로 유정해서 이른바 세계 각지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정보 같은 걸 캤던 건데 이들이 여러분들 지금도 그 대략 한 30명에서 50명 정도의 그 규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CIA 같은 느낌인 거예요, 얘들. 근데 지금도 이들의 이름조차 몰라요. 그냥 김시성, 박시성을 가진 사람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들이 여기 썼던 이 당시에 암호도 지금도 해석을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들이 그만큼 은밀하게 움직였던 거고요. 이 제국인문사의 마지막 누구한테 받았던? 고종한테 받았던 마지막 명령이 뭐였냐면, 자, 독일은행에 가서 나의 내탕금, 고종 개인 돈 그거를 찾아봐라. 그 액수가 굉장히 큰 액수인데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당시 독일은행에 예치했던, 그러니까 이제 그 입금했던 저금했던 그 액수가 오늘날 가치로 한 500억 정도. 근데 제국인문사가 당시 헐버트하고 가서 독일은행에서 그 예치금을 가져오려고 딱 했었는데 이미 250억 반 정도를 일본이 가져갔다는 얘기인 거야. 일본은 어떻게 가져갔을까? 이 새끼들.
그리고 지금 남겨져 있는 250억은 지금도 우리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어쨌거나 지금 뭐 여러분들 그 고종이 죽었고 하니까 지금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긴 한데 이게 제국인문사가 받은 마지막 명령이었던 거죠. 흔히 말해서. 그래서 고종이 굉장히 은밀하게 움직였던 고종의 비밀 첩보 기관이 여러분 뭐라고요? 제국인문사. 알겠죠? 연도 체크해 주시고 확인 꼭 하나 해주세요. 자, 경제개혁 보세요. 최근에 나왔던 것이 경제개혁이었죠,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주 끝에 발표. 양전사업 실시. 그 지게 동그라미. 여러분 양전사업 실시 옆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쓰세요. 토지 조사 사업. 자, 그럼 한국사에서 토지 조사 사업은 딱 두 번 나옵니다. 대한제국 광무개혁의 토지 조사 사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일본의 1912년에 실시를 했던 토지 조사 사업. 그래서 여러분 이미 대한제국에서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 국가가 어느 정도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나름 그거를요 또 그대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대한제국에서 그만큼 정교하게 한 거는 맞았던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어쨌거나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으로 완전히 와야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밑줄. 한국 최초의 근대적 토지 소유권의 문공이라 할 수 있는 자 지게 동그라미. 왼쪽 그림 체크 지게. 그럼 지게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무슨 문서야? 땅 문서지 뭐야? 땅 문서. 그렇지? 하나 체크해 주고.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중간째 평시권 발표. 제가 여러분 경제사 할 때 이거 변천순서 했어 안 했어? 했죠? 경시서, 평시권 했었지? 그 얘기하는 거지.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발표. 이용익을 내장 원경으로 임명하였다. 자, 실판. 자, 여러분 이때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가 뭡니까?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는 뭐예요? 탁지부죠. 근데 문제가 뭐냐? 세금이 여러분들 도중에서 세요. 탐관오리도 많고 도중에 올라오지 않은 세금도 많아서 중앙에 여러분들 국가의 재정을 관리한다고 하는 탁지부. 오늘날은 이게 뭐야? 기재부지. 기획재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이 돈이 세. 그러니까 많이 안 거쳐져. 그러니까 국가에서 뭔가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탁지부가 돈이 넉넉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당시 고종 개인 창고에서 돈을 빌려옵니다. 그걸 내장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전시과제도 할 때 여러분들 내장이 붙으면요 무조건 왕실 소유예요. 하지만 여러분 고종은 지금 왕실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황실이기 때문에 황실 소유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내장원인데 다시 한번 내장원 고종 개인 창고 개인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거는 기재부가 되겠죠. 기획재정부. 요거는 문통 개인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계속 재정이 미달이 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돈을 꼬읍니다. 국가의 기재부가 돈이 없어서 대통령한테 돈을 꼬아버리는 거야. 문제가 뭔지 아세요? 꼬우면 이자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자를 갚아야 되고 결국 그 다음에 여러분 세금을 거둘 때도 애초부터 탁지부로 걷지 않고요. 세금을요 이렇게 걷어갑니다. 어느 쪽에서? 내장 쪽.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니까 국가의 예금을 국가의 여러분 그 재산 국가의 아니 그 뭐야 국내 세금을 어디로 걷겠다? 내장원에서 걷겠다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래서 탁지부는 완전히 내장원에 종속화돼 버려요. 그리고 이 돈이 그 500억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250억 털렸잖아. 누구한테? 일본한테. 일본이 그것을 가져간 것을 분명히 잘못된 게 맞지만 고종이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고종이 첫 번째 병신인 이유예요. 두 번째 병신인 이유는 외교에 집중했다는 얘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역사교육을 전공하기 전에 고종을 되게 망국의 군주, 비운의 왕, 안타까운 왕, 좀 그렇게 씁쓸한 왕으로 기억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대학교 3학년 때 한국 근대사라고 하는 전공 수업을 딱 듣는데 그때 이제 이 파트가 이거 대한제국을 하는 파트였어요. 근데 이제 당시 교수님이 근대사 교수님이 나누시는 거야. 토론하기 위해서 고종을 옹호하는 쪽과 고종을 반대하는 쪽을 나눠서 했던 거야. 당연히 나는 어디에 들어가고 싶었을까? 고종을 옹호하는 쪽 들어가고 싶었어. 그래서 제비뽑기를 뽑았는데 이런 된장! 반대쪽이 나온 거야.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갔지. 가서 논문 찾아보고 알아보다 보니까 내가 알던 고종이 아니야. 너무 병신 같은 짓을 많이 한 거야, 속된 말로. 그래가지고 토론을 딱 붙었는데 배틀을 빡 했는데 찬성한 쪽은 개박살 났어요. 왜 이쪽은 약간 망국의 군주 아니냐, 노력하지 않았느냐, 인정해주지 않겠냐,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약간 정서적으로 호소하는 느낌인 거고 실제 팩트로 잡았던 게 우리 이쪽이거든요. 역사를 뭐 가지고 얘기해야 돼? 팩트 가지고 얘기해야 되잖아. 기록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알았어. 아, 실제로 이 만국의 군주 고종과 그 책임 있는 명성황후가 결코 만국의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구나. 안타까운 여명이죠. 비판할 거 비판해야 되잖아. 노력한 거 노력한 대로 인정해주겠지만 이거만큼은 정말 최악의 실수죠, 여러분들. 생각해봐. 우리가 거둔 세금이 기재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통 여러분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서 생각해보세요. 투명성이 있어 없어? 없겠지. 돈을 일본에 털렸잖아. 그럼 그 책임도 거기 누가 있는 거야? 고종이 있는 거야. 일본의 자본에서 잘못을 떠나서라도 얘들아. 그치,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탁지부가 누구에 대한 종속화, 여러분들 내장원에 이렇게 종속화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최악이 최악이 이거 자체가. 그리고 거기 누굴 임명시켰다고요? 고종의 측근이었던 이용희라고 하는 신하를 거기 임명시켰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실력 올리기, 직위발급사업, 직위발급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자, 사회개혁 보세요. 사회개혁 보시면 거기에 신교육령 별표 잘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 연도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는 교육령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 1차 교육령, 2차 교육령, 3차 교육령, 4차 교육령. 물어보자. 심상소학교 몇 차 교육령? 바로 튀어나와야 되더라. 보통학교 몇 차 교육령?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고. 국민학교 몇 차 교육령?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고. 그걸 볼 거야. 3차 교육이 여러분들 심상소학교고 4차 교육이 국민학교잖아. 그걸 배울 거야. 지금 기억 안 나면 여러분들 내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걸 자각하고서 공부하면 된다고.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그 뒤에서 볼게요. 지금 하지 않고. 자, 외교활동 보세요. 뭐 참 웃기지 밑줄. 대한제국의 수립을 일본이 가장 먼저 승인하였다. 왜? 고종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회유하고 이렇게 같이 가기,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줄 별표 북간도에 이범민을 파견하여 간도 시차로 임명하였고요. 이 간도 시차로 하면 그 다음에 뭐로 바꿉니까? 간도 관리사로 파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00년에 자 밑줄 울릉도를 굴도 군으로 승격을 시켰고, 연해주 교민보를 위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 통상사문을 파견했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사문관이라는 표현은 7급에서 나오는 표현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하는 경찰직에서 뭐라고 나와? 여러분들 이 블라디보스토크 위치가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러시아 땅이잖아. 여기 하면 연해주인데, 여기 연해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블라디 보스톡 또는 토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바닷가 지역이야. 그게 그렇게 많이 잡히는 거야. 우리 수산시장으로 가면요, 바다의 산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해삼이지. 해삼은 되게 오돌토록 막 징그럽잖아. 근데 배 쫙 갈라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송송 썰어가지고 초고 쫙쫙 찍어서 소주 쫙 기가 막히잖아. 그치? 그게 엄청 잡히는 거야. 근데 외국인들은 그 징그러서 아주 쳐다보기 싫어요. 바다에 괴물이라고 이긴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먹으니까 기겁을 했던 거야. 괴물을 먹는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를 이제 해삼위라고 불렸어요. 블라디보스토크를 해삼위. 블라디보스토크의 다른 지명 이름이 해삼위라고. 오케이? 여기에 자 통상사무를 파견한 거죠. 해삼이 통상사무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오죠. 그렇죠? 해삼이 통상사무. 여러분 여름에는 가급적 여러분들 날 거 드시면 아세요. 큰일 나 진짜. 알겠지? 회도 가급적 드시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거기서 맨 끝에 배출. 대한제국은 1903년에 국제 적십자 활동을 참여하기도 하였다. 개혁의 한계 보세요. 자, 자주적 입장에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별로 난 의의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 자, 밑줄. 외세의 간섭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그 다음 별표. 집권층의 보수적 경향. 가로가 한번 써볼래? 뭐라고 써야 될까? 황제권 강한데, 황제권 앞에 강하다고 뭘 붙여야 돼요? 지나친 황제권 강화. 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거예요. 지나친 황제권 강화가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되겠다. 여러분 뭐라고요? 지나친 황제권 강화.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을 마무리 짓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수업 여러분 첫 번째 시간 마무리 짓기 전에요. 여러분들 따로 노트 피셔가지고요. 제가 여러분 군제개혁 정리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해서 여러분 보시면요. 기가 막힐 거야, 얘들아. 그거 봅시다. 저는 그거를 따로 필기하세요. 양이 많지는 않아. 양이 많지 않은데 여러분들 따로 필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다. 저는 여러분들 여기다 필기할게요. 그 겸덕이는 요거 빼고 다 지워줘. 알겠지? 요거 면도표만 남겨주고. 자, 가자. 자, 여러분들 이제 조선 후기의 군대가 뭡니까? 우리 배웠잖아. 조선 후기의 군대가 뭐야? 조선 후기. 오군영이죠, 오군영. 그치? 그래서 자, 조선 후기의 오군영이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이 오군영이 여러분들 자 이제 한말대 좀 더 가서 한말대 자 뭐로 바뀝니까? 그렇지, 이군영.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영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영, 그렇죠? 이영이라 쓸게요. 이영. 그럼 이영이 뭔데? 자, 무, 위, 영과.
장, 영 아닙니까? 그리고 무이영 아래에 있었던 예하의 부대가 별기군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별기군이 이렇게 가면서 이들 간의 대립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이모군란이라고 얘기한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이모군란 여러분들 과정 속에서 자 이모군란 중 뭐의 부활? 그렇지, 오군영의 부활이지. 왜? 흥선대원군이 일시적으로 재집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오군영의 부활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부활하고 나서 가로 열고 누구? 그렇죠. 대원군 아파. 대원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이모군란의 결과, 이모군란의 자 결과. 자 어떻게 되냐? 군대가 자 4영으로 가게 되죠. 자 4영. 4영은 다른 말로 뭐야 여러분들? 누구 스타일이야? 그렇지, 청나라 스타일이지. 다른 말로 친군영이라고도 합니다. 친군영. 청나라 스타일의 군대다 해가지고 친군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 갑신정변 때 여러분 뭐라고요? 갑신정변 때 이 4영을 어떻게 가자? 하나의 영이었던 1영으로 통합하고 누구를 육군대장에 추대하자? 세자를. 그렇죠? 세자를 육군대장에 추대하자라고까지 정리를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갑신정변이 지나서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가보개혁. 자, 가보개혁은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1차 가보개혁은 여러분들 1차 가보개혁은 군제 개편이 없어요. 군제 개편이 없고, 자 이제 2차 가보개혁부터는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2차 가보개혁은 여러분 누구와 누구 연립내각이야? 김홍집, 친일파새끼, 박영효 연립내각이잖아요. 요때 이른바 훈련대를 설치합니다. 그렇죠? 훈련대 설치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3차 여러분 김홍집 내각은 뭐야? 3차 여러분 김홍집 내각은 친로 내각이죠. 요 3차 김홍집 내각에서 자 이른바 시위대를 여기서 설치합니다. 여러분들 나 좀 동의 좀 얻을게. 이거 지워도 돼? 이거 지워도 돼? 바로 옆에다 쓸게. 이거 지워도 돼요? 이거 지워도 돼? 지워도 돼? 하지? 지금 빨리 찍어. 지금 라이브 중이야. 빨리 찍어. 나중에? 누구 거 볼 건데? 지금 빨리 찍어. 괜찮아, 시간 줄게. 괜찮아. 우리 인강수 수험생들은 너그럽기 때문에 그렇죠? 기다려 줄 거예요. 그렇죠? 나 나와 안 나와? 빨리 찍어. 3 빨리 나 나와 안 나와? 나 나와야지. 빨리 찍으세요. 손 떨리는 거 봐. 찍었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 그래서 바로 3차가 여러분 시위대 설치죠. 3차가 시위대 설치고, 그 다음에 3차 여러분 다음에가 바로 뭐 사건이야? 3차와 여러분 4차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 을미사변이 있었죠. 이게 친러내각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로 이제 4차가 이제 을미사변 때잖아요. 을미사변 때 이렇게 쓸까? 을미라고 쓸까? 여러분 밑에라도 쓰세요. 여러분들 을미라고 쓸게. 을미가 을미사변이야? 을미계가 아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야, 이 개새끼들아, 붙자. 다 도망갔지? 요거 아니야? 맞아 틀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모를 살해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훈련대가 있었죠. 시대 되면 다 도망가고, 그렇죠? 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을미개혁 4차 4차라고 하면 쓸게요. 이게 을미개혁이지, 그렇지? 4차 때는 여러분 체크해야 될 게, 여기서 당연히 고종 입장에서는 자기 와이프를 죽였던 군대 어떻게 하겠어? 해산시켜 버리겠지. 훈련대 해산.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중앙에 친위대, 지방에 진위대를 설치하게 된다. 그렇죠? 자, 그럼 그 다음에 광무개혁. 광무개혁은 군대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있었어요. 황제 호위보다 증강해요. 증강. 이래서 뭘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냐면요, 시위대의 병력 수를 조금 더 늘립니다.
정확히 하면 시위대 재설치라고 쓰자. 재설치. 왜 재설치라고 얘기할까? 이때 개박살 났잖아. 정확히 개박살 날 때보다는 다 도망갔지 뭐. 그쵸 여러분들? 다시 언제 재설치? 광무개혁 재설치, 그치? 이때 개박살 났잖아. 누구한테? 훈련대한테, 그쵸? 재설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무관학교 설립. 무관학교 설립. 이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그럼 그 다음에 통수 그 군대 최고기관 원수부 여러분 설치하겠죠? 그렇죠? 설치하게 되고, 그럼 그 다음에 양모사, 양모, 배, 군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당시 공군은 필요가 없지.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해군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양모를 샀어. 샀는데 대박. 일본한테 샀어요. 샀는데 일본 개새끼들이 어떻게 팔았냐면요. 여기 상선 아시죠? 상선. 고기 잡는 배 있지. 거기 여러분들 개조해가지고 대포 한 6개 붙여가지고 파는 거야. 근데 이거를 살 때 당시 국방 예산의 3분의 1을 써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리고서 제대로 된 군함을 그 뒤에 사. 그게 광제호예요. 근데 어쨌든 양모호도 광제호도 여러분들 둘 다요, 뭔가 대한제국에서 해군력을 바탕으로 뭔가 군사훈련을 제대로 했을까? 못해요. 왜 못했을까? 이번에 방해 이런 거 말고 어째 해군력 아닙니까? 군함이잖아. 양모하고 광제호를 여러분들 제대로 활용을 못해. 왜 못했을까요? 힌트.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무슨 말일까? 이거를 운영할 때 유지비 석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양모하고 광제호를 여러분들 인천 앞바다에 정박해 놨거든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이걸 일본이 그대로 가져가서 일본의 훈련선을 쓰게 돼요. 비참한 거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뭐하고 양모하고 광제호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것들의 정리가 또 제 수업에 또 하는 장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7, 8할 때 문제부터 되게 많이 정리할 거야. 한 번에 쫙 정리하는 거. 무슨 문제 대비하려고? 한국사 전체 흐름 문제나 한국사 통합 문제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니까 이거 한번 정리하시고 문제 풀이할 때 2번 들으시라고. 머릿속에 들어간다고. 알겠죠? 요거 그다음에 하나 쭉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른바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심화이론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너무너무 중요한 국권피탈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갑니다.